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아직도 멀쩡한 이유. 아직 아무도 완전히 몰라요. 현대의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이 지나면 균열이 생겨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만든 건물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로마 콘크리트는 바닷물에 닿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그 레시피가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불가사의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두 건물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늘의 구멍을 뚫었고 하나는 세상을 무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신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텅 빈 내부에 빛만 가득한 고요한 건물.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5만 명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거대한 무대. 같은 재료로 같은 시대에 완전히 다른 꿈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함께 걸어온 고전 미술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의 명화 한 잔 시작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고대인들이 걸어온 길을 볼까요? 돌이 처음 웃기 시작한 날, 황금 비율로 완벽함을 꿈꾼 날, 고통을 숨기지 않고 새긴 날, 주름을 훈장으로 자랑한 날. 1화부터 4화까지 우리가 본 건 모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크기의 예술이었어요. 사람 얼굴 크기의 조각, 손으로 쥘 수 있는 흉상,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조각상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술은 달라요. 신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 조용한 빛과 뜨거운 함성, 걸어 들어가는 예술이에요. 그 안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예술, 스케일 자체가 메시지인 예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것들에서 이번엔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술이 처음으로 인간을 품기 시작했어요. 판테온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이 숫자를 보세요. 도매 지름 43.3m,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43.3m. 똑같아요. 이 말은 판테, 옷 내부의 지름 43.3m의 완벽한 구체가 딱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단 1cm도 남기지 않고요. 2화에서 봤던 황금 비율 기억하시나요? 신이 세상을 설계할 때 쓴 숫자라고요. 로마인들은 이번엔 그 완벽함을 건물 안에 통째로 가뒀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구는 가장 완벽한 형태예요. 신의 형상이죠. 판테, 오는 그 신의 형상을 돌로 감싼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천장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오쿨루스, 라틴어로 눈이라는 뜻이에요. 지름 9m, 2000년째 비가 와도 막지 않아요. 이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요.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빛 기둥 하나가 내부를 가로지르고 먼지 입자들이 그 속에 떠다니고 압도적으로 조용해요. 그리고 이 빛은 매 순간 달라요. 오전 9시의 빛과 오후 3시의 빛이 다르고 봄과 겨울이 달라요. 빛 기둥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내부를 매 순간 다르게 칠해요. 판테, 오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태양이 매일 새로운 빛으로 그려나가는, 천년째 그려지고 있는 살아있는 명화예요. 비가 와도 구멍을 막지 않아요. 빗물은 바닥의 배수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의 판테온은 맑은 날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회색빛 산란강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빗방울이 빛 속에 반짝이며 떨어져요. 비도 이 그림의 일부예요. 폭풍도 이 그림의 일부예요.
가득 찬 것은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요. 신전이었다가 교회가 됐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의 공간이 된 것처럼요. 비워두었기 때문에 2000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판테 온 옆에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 있어요. 기원 후 80년 콜로세움이 완공됐어요. 수용 인원 5만 명, 하루 최대 8만 명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 현대의 대형 스타디움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크기예요.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였어요. 황제가 전부 냈거든요. 개막 100일 행사에선 9,000마리의 동물이 무대에 올랐어요. 넷플릭스보다 2000년 앞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한 거예요. 황제가 민심을 잡기 위해 설계한 세계 최초의 대중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런데 콜로세움이 단순히 큰 건물이었던 건 아니에요. 80개의 아치 구조가 건물 전체 무게를 분산시켜요. 덕분에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버텼어요. 지하에는 검투사와 동물들이 대기하는 방이 있고 무려 28개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레나 바닥이 열리면 갑자기 맹수가 등장하는 연출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관중 5만 명이 15분 안에 모두 입장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80개의 출입구가 설계됐어요. 2000년 전 건물이 현대 공연장 설계의 원형이에요. 두 건물을 나란히 보면 로마가 품었던 두 가지 욕망이 보여요. 판테온은 신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던 욕망이에요. 조용히 혼자서 빛 속에서. 콜로세움은 함께 흥분하고 싶었던 욕망이에요. 5만 명이 같은 순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3화에서 우리가 살펴본 카타르시스 기억하시나요? 고통을 보면서 내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이요. 콜로세움은 그 카타르시스를 건축으로 구현한 거예요. 신성함과 욕망, 비움과 차음, 고요함과 함성. 같은 재료로 같은 도시에 로마는 인간의 모든 면을 담은 두 건물을 지었어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우리가 1화부터 4화까지 함께 본 그 찬란한 문명이 무너졌어요. 조각상들이 파괴됐어요. 신전들이 불탔어요. 그런데 판테온은 살아남았어요. 교황청이 교회로 바꿔버렸거든요. 콜로세움은요, 반쯤 살아남았어요. 중세 귀족들이 성체로 쓰다가 건물 자재로 뜯어다 쓰면서 지금의 반쯤 부서진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반쯤 부서진 콜로세움이 완벽한 현대 건물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왜일까요? 왜 부서진 게 더 아름다울까요? 사화에서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로마의 귀족 흉상들, 주름이 많을수록 흠집이 있을수록 더 오래 살아온 증거라고 했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시간이 새긴 흠집들, 그게 이 건물이 살아온 증거예요. 우리가 1화부터 오늘까지 함께 본 건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돌에 처음 생명을 불어넣고 완벽함을 꿈꾸고 고통을 표현하고 삶의 무게를 자랑하고 마침내 공간과 빛을 품기까지의 여정. 이건 예술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숙해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 혹시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판테온이 20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건 두꺼운 벽 때문이 아니에요. 텅 빈 공간, 그 비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움에 빛이 들어와요. 지금 당신 마음의 텅 빈 자리도
빛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면요. 그것도 괜찮아요. 5만 명의 함성도 담아낸 콜로세움처럼 당신도 그 소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무너지고 제국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판테온은 아직 그 자리에서 빛을 받고 있고 콜로세움은 반쯤 부서진 채로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 사실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인간은 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가? 처음엔 돌에 웃음을 새기고 완벽한 비율을 계산하고 눈물과 고통을 담고 살아온 흔적을 자랑하고 마침내 빛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두는 것까지. 그 답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두렵고 불완전하고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새겨두는 것.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판테 오늘 짓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음 시리즈로 그 빛이 꺼지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술은 어디로 갔을까요? 빛이 꺼진다고 예술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밤은 당신만의 오컬루스를 열어두고 편히 주무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